닥터가면치. 자, 안녕하세요. 닥터무치입니다. 여러분들 혈압 올라갈 일이 정말 많죠. 여러분이 먹는 고혈압약 알고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야기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나 좀 알고 드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크게 네 가지. 칼슘 채널 차단제. 혹시 여러분 중에 노바스크, 암로디핀, 암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드시는 분 있으시죠? 마디핀, 무슨 디핀, 이렇게 끝나는 약들. 요거 대부분 칼슘 차단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약 중에 무슨 플러스 이런 게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무슨 플러스, 무슨 플러스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이뇨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뇨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먹는 약 중에 하나 ARB, ACE 이니비터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건데, 어쨌든 호자, 카나브, 트리테이스, 그 다음에 로살탄, 무슨 살탄 들어가고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요런 계통의 약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 차단제 한번 볼게요. 베타 차단제, 요즘 뜨고 있는 네비렛, 그 다음에 카베디롤, 무슨 콩코르, 이런 약들은 다 베타 차단제 계통. 크게 한 네 가지 종류 있고요. 이 밖에도 다른 약들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여성에서 처방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30대 이상의 남성이 30%도 고혈압이래요. 그렇게 많대요. 이렇게 혈압을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힘, 그 다음에 피가 이렇게 발사되죠. 이 발사되는데 이 파이프가 넓으면은 피가 잘 나가겠죠. 근데 반면 파이프가 좁아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피를 뿜어내는데 힘이 많이 들겠죠. 즉 심장이 뿜어내는 힘과 이 혈관의 저항이 이 혈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고혈압은 어떤 경우에 생길까요? 심장이 뿜어내는 힘이 아주 세거나 요게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 그렇겠죠. 그럴 때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혈압을 낮추려면은 심장을 조금 순하게 완화시키든지 아니면은 요 혈관을 조금 넓혀주든지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칼슘 차단제 먼저 볼게요. 무슨 노바스크, 암로디핀 이런 걸 보면은 요 계열이 그 두 가지인데, 노바스크, 헤르벤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노바스크 무슨 암로 어쩌고저쩌고 무슨 디핀 들어갔던 게 다 이런 계통이고, 이거는 이런 혈관을 넓혀줘요. 혈관이 좁아져 있는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면서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 맥이 조금 빨라지고 혈관이 넓어지니까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혈관이 넓어지니까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안면에 홍조도 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제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고 거의 부작용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헤르벤 이런 약들, 딜티아제 이런 약들은 주로 심장에 작용해요. 이런 심장의 전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신호를 조금 느리게 해요. 그래서 부정맥이나 서맥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치료 목적도 있지만은 오히려 부정맥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이뇨제. 여러분들 그 소금을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은 혈압이 떨어지더라. 이건 연구가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9g 정도 먹는데요. 소금을 6g 정도 먹으니까 혈압이 많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싱겁게 먹으면 혈압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자, 소금을 먹어볼게요. 소금을 먹었다. 어디로 갈까요? 자, 콩팥에서 걸러지겠죠. 콩팥에서 걸러서 여기서 콩팥에서 소변이 배설되게 되죠.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뇨제. 우리 보통 사야자이드라고 하는데, 요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어떨까요? 자, 콩팥에 소금이 많이 빠지고 칼륨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혈량이 적어지겠죠. 물도 같이 나가니까 기립성 저혈압, 누웠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고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누웠다 일어날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콩팥이 좀 부전이 올 수도 있고, 요 약 자체가 요게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만은 아까 혈관의 저항을 낮춰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기전으로 해서 우리 몸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이런 교감신경들이 있는데 각각 교감신경마다 위치랑 역할이 달라요. 일단 요거는 조금 고급, 조금 혹시나 의료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놨고요. 자, 다음 베타 차단제 한번 볼게요. 그걸 제가 보여줬던 거 먹고 계신 분들 있죠? 네비렛, 무슨 카베디롤, 콩코르 이런 약들 드시고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작용하냐? 베타 차단제. 우리 심장에는 베타1 수용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용을 하면은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조금 천천히 뛰고 심장이 부담을 덜 느낀다. 자, 이렇게 뛰던 심장이 베타블로커 먹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천천히 뛰게 되고 수축 능력도 조금 떨어지죠.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을까요? 네, 심장이 빨리 뛰거나 세게 뛰면 안 좋은 분들,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부담이 많이 가는 분들한테 특히 좋겠죠. 수용체가 베타2 수용체가 혈관에 있는데 이 말초 혈관에 이 베타 차단제를 먹으면 수축이 되게 돼요. 혈압을 반대로 조금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근데 이거는 혈압을 영향 끼칠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대신에 말초 동맥 질환, 그러니까 주변에 손 발가락 끝에 혈액순환 잘 안 되는 분들이 먹으면 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뇨병 있는 분들, 요거는 베타 차단제를 쓰면은 인슐린 분비를 좀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먹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 이 발기부전에 대해서 꽤 많이 궁금해하시나 봐요. 내가 혈압약 먹는데 발기부전 생길 수 있냐? 예, 이 베타 차단제는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말초혈관들이 좀 쪼그라들어서. 근데 최근에 나온 약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 비아그라 먹으면은 NO라는 게 활성화돼요. 요게 증가시키는 약들이, 요런 약들이 신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혈압의 강화 효과에도 좋고 발기부전에도 좋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몸에는 베타2 수용체가 있는데 만약에 요거를 차단시킨다면은 요 기관지가 수축을 해버려요. 수축. 천식이 있거나 COPD 같은 병이 있는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약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굳이 못 쓸 이유는 없습니다. ARB, AC니까 여러분들 먹는 약 중에 뭐 코자, 무슨 살탄, 뭐 카나브, 뭐 트리테이스, 뭐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 있죠. 뭐 로살탄, 뭐 로사, 뭐 저거 뭐 들어간 것들, 뭐 이달비, 뭐 이런 약들이 다 이런 계통이고요. 안지오텐신 2 이런 약들은 몸의 전체적으로 몸에 있는 혈액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콩팥 같은 거나 심장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심장 보호 효과. 전체적으로 혈관의 저항을 줄인다. 그 다음에 콩팥도 보호하고 심장도 보호한다. 어떤 기전일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콩팥으로 이렇게 피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맥이 들어갔다가 정맥이 나오겠죠. 여기 나오는 정맥의 저항을 약하게 하고 피가 들어갔을 때 걸러지는 양보다 나오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 나오는 양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콩팥을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압력을 줄여주면서 피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압력이 낮아요. 걸러지는 양이 적겠죠. 그럼으로써 콩팥을 보호하지만은 들어가는 압력을 낮춰주지만은 반대적으로 내 몸에 피가 적다, 혈장량이 적다고 하는 게 낫겠죠. 여기 걸러지면서 혈액이 걸러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걸러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몸에 크레아티닌이나 뭐 BUN 이런 것들을 초기에는 좀 높일 수 있는데 대부분 나중에는 몸이 다 적응합니다. 지금 이게 제일 각광받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여기 보세요. 에이스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 심부전에도 좋아, 자신비대에도 좋아, 심장이 커지는 것을 막아줘요. 관상동맥 질환에도 좋아, 콩팥이 있어도 보호 효과가 있어, 뇌졸중에도 좋아, 노인한테도 좋아, 심근경색에도 좋아.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심근경색을 막고 심장이 망가지고 이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 치유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세동도 예방하고 당뇨병 환자한테도 써도 돼. 근데 베타 차단제는 이 당뇨병 써도 되지만 좀 조심하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거의 뭐 만능에 가까운 약이죠. 지금 뭐 제일 많이 처방되기도 하고. 하지만 각각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요거를 맞춰서 써야 되는 거니까요. 내가 왜 약을 먹고 이게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먹으면은 부작용이 뭔지도 알고 먹으면 훨씬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활요법으로 혈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냐? 소금 섭취를 줄였더니 이건 뭐 6g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못 먹어요. 이거 엄청 싱거워요. 저는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약을 하나 더 먹을 게 맞는 것 같아요. 6g 소금을 줄였더니 혈압이 5만큼 떨어지더라. 사실 별로 안 떨어지는 거죠. 내 혈압이 160인데 이거 소금 좀 줄였다고 해서 별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몸무게 줄였더니 1kg 줄였더니 좀 줄더라 이런 거죠. 1 정도. 절주를 했더니 술 안 먹으니까 많이 주네요. 운동을 했더니 5 정도 줄더라. 식사를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 여러분 뭐 지중해 식단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대충 나와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같이 뭐 고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먹을 것 같습니다. 11 정도 낮출 수 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좀 바꿔보시고 내가 이 약을 왜 먹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대부분 의사들이 여기에 맞춰서 처방해줘요. 근데 사실 매일 혈압을 재면은 가장 조절하기가 좋죠. 근데 그러기도 힘들고 어떤 부작용이 날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가 걸려서 식사를 못 하는데 이뇨제는 계속 먹었다. 식사도 못하고 막 토하고 그러는데 이뇨제는 계속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혈장 양이 줄어들고 몸에 소금기도 빠지겠죠. 저나트륨 혈중 이런 걸로 병원에 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콩팥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좀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절하시든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혈압 때문에 혈압 오를 일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죠. 힘내시고 대부분 형님들이신데 형님 누님들이신데 다들 힘내십시오. 이상 닥터감치였습니다.